9억으로 변경하는 안들이 아마 지금 40년 모기지론과 연계 추진이라고 했는데, 양도세가 우리가 비과세 기준이 4년까지 늘려야지. 세금에 관련해서 1주택자 종부세, 양도세 완화할까? 우선은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첫 번째는 재산세가 공시가 6억 이하를 우리가 지금 현재 0.05%를 할인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할인하는 게 중요한 거는 지금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6억이 소진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9억으로 변경하는 안들이 아마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종부세에 대한 부분도 대상이 그거잖아요. 종부세를 내는 거는 한 채를 가지고 있으면은 공시가 9억이 넘어가는 주택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부과하고 있어요.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부세가 있죠. 재산세는 모든 사람이 내는 거, 집을 가진 사람. 종부세는 고가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는 거. 근데 이 공시가 고가의 기준이 원래 9억이었는데 이 9억을 12억으로 바꿀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는 좀 논의가 크게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양도세는 어떤 게 지금 고민이 되고 있냐면요. 제가 예전에 얘기했어요. 아마 선거 때문에 포퓰리즘이 나올 거고, 그 포퓰리즘 정책 중에서 그 양도세를 완화를 할 건데 중과는 절대 손 안 댈 것이다. 근데 이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는 게 있어요. 원래 양도세에서 그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뭐 3년 이상 가지면은 그 거주와 보유한 시간만큼 최대 80%까지 할인을 해줘요. 그 할인을 해주는 구간 자체를 지금 뭐 이제 1주택자는 조금 더 특별한 혜택을 주되 다주택자는 40%로 더 줄이느냐 아니냐 등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거 같아요. 모두 다 1주택자를 위한 어떤 혜택으로서 적용을 시키고 있어요. 근데 이 1주택자만 유리하게 하고 다주택자한테 불리한 걸로 지속적으로 기조를 유지하면요, 문제가 생기죠. 저는 늘 주장을 했던 게 다주택자의 물량들이 흘러나오도록,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이게 그런 거예요. 물이 흘러가야지 깨끗하잖아요. 근데 물이 고여 있으면요, 부작용이 생겨요. 그 부작용이 이제 제가 무주택자의 피해자가 된다고 생각했고, 저는 1주택자를 지금 물에 비유하면 뜨거운 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주택자를 찬물이라고 비유하면요, 1주택자를 독려하는데 거기에 그 1주택자를 위해서 뜨거운 물을 더 붓는 거예요. 그러면 더 뜨거워지겠죠. 그 뜨거움이 유지가 되겠죠. 이걸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찬물을 넣어야 돼요. 그 찬물을 넣어야지 미지근해지고 점점 이제 차가운 물건으로 좀 안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 역할을 하는 게 다주택자의 물건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선거가 다가오니까는 1주택자에 관련된 부분들의 규제 완화를 분명히 하고 있지만은 그게 사실상 순서가 틀렸다는 거예요. 양도세 완화를 하고, 그 양도세 되면 취득세 완화를 하고, 그 다음에 보유세에 대한 부분과 대출들을 손대는 순으로 해야지, 안정화된 상태에서 가격들이 좀 안정화되면은 대출을 해도 좀 부담이 덜 하겠죠. 이런 식으로 가는 순환이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지금 1주택자 지금 기조는 다주택자는 무조건 눌러야 돼. 지금 이 생각과 이 기조들이 이번에도 변하지 않고, 마지막에 끝내 이제 마지막 올 말이나 내년 초 정도에 가서는 이거를 이제 잘못됐다라는 것들을 더더욱 인정하는 시간들이 아마 생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첫 번째, 그 지금 열심히 정부가 정권에서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세금과 그리고 이제 뭐 대출에 대한 문제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 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거는 정부가 아니라 국토연이라고 국가 이제 정책 연구 기관이 있어요. 그 연구 기관에서 이상한 보고서를 냈더라고요. 정말 이상한, 제가 놀랬어요, 이거 보고. 양도세가 우리가 비과세 기준이 2년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4년까지 늘려야지 가격들이 하락하고 안정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연구 결과를 냈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 보시면은 부동산 세제 강화, 뭐 공시가 현실화 등의 영향으로 주택 보유로 따른 수익률이 감소할 걸로 내다봤고, 만약에 4년 보유, 2주택자 4년 보유로 한다고 하면은 수익률이 3에서 마이너스 3에서 4%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제가 이제 국토연구원이라고 했잖아요. 뭐 제가 아는 지인들도 여기 많이 있지만은, 문제가 뭐냐면은 국가기관이에요. 여기에서는 국가를 대변할 수 있는 기초 데이터,
정책의 기초 데이터를 만드는 곳이고 그 기초 데이터가 정부의 어떤 결과 기조와 방향들을 완전히 상반되게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4년을 보유하라라는 어떤 이상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거는 그냥 연구 결과니까 그냥 바닥만 보고 참고만 하세요. 이거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과거에 정부의 정책기관들이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는지 볼까요? 여기 지금 나오는 게 건설산업연구원에서 전망을 한 거예요. 2019년도에 2020년도에 가격을 전망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요. 전국 매매 올해 수준이 0.8% 하락할 것이다. 2020년도 하락했나요? 급등했어요. 19년도에 2020년을 전망한 거예요. 전세 1% 하락할 것이다. 하락했나요? 전월세 상한제로 7월 31일부터 적용을 시키면서 그 이전부터 전조 현상이 일어나서 5월, 6월, 7월 이렇게 전세가 갑자기 또 급등하는 양상이 되었어요. 근데 이 전망이 안 맞았죠. 그리고 2020년도도 2021년도에 건설과 부동산의 경기를 위축을 전망을 했어요. 이것도 동일하게 건설산업연구원에서 한 건데 여기 보시면은 2021년도는 주택 매매 가격이 0.5% 하락할 것이고 2021년도의 전세 가격은 이거는 뭐 맞을 것 같아요. 5% 상승 전망을 한다고 했어요. 예,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이제 결이 국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기초 자료이기 때문에 안 맞잖아요. 2020년도도 안 맞았고요. 2021년도 안 맞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국가 산하기관의 보고서는 학문적 가치는 되게 높지만요. 현실적으로 판단할 때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기초 작업이 되어 가지고 나중에 정책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연구기관에서 나오는 어떤 방향성을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정책을 만드는 기초 자료예요. 근데 이 기초 자료 자체가 이렇게 규제를 더 해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나오는 것 자체는 참고용이지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부분은 아니고 이런 식으로 정권뿐만 아니라 정권의 산하기관은 그 결에 맞춰서 이번에 가격들 그리고 표심들을 어떤 식으로 잡을지에 대한 피나는 노력들이 조금 반영된 결과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냐? 이제 대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예,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죠. 지금 보면은 지분 적립형 40년 모기지론과 연계 추진이라고 했는데 40년 모기지론은 뭐 청년들한테 이렇게 한다고 했고 지분 적립형은 매수인이 한 25%, 30%, 40% 미만으로 지분을 사요. 그리고 계속 몇 프로씩 그것들을 찾아가는 형식의 주택이에요. 근데 이거 현실성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장기 보유하면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40년 모기지론과 연계를 한대요. 근데 이게 이제 그런 거죠. 40년 모기지로는 이렇게 하면요. 총량은 늘어나요. 그러니까 대출을 하거나 지분 적립형이 결합이 되니까 내가 갚아야 되는 돈은 늘어나지만 40년이라는 긴 기간을 했기 때문에 내가 월 갚아야 되는 어떤 그 상대적인 나가는 비용들은 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연소득 7천만 원, 부부 합산 8,500만 원 이하 요건이 있고 대상주택은 6억 이하, 그 다음에 대출 한도는 3억, 그 다음에 LTV는 70%, 연대출 2.5에서 2.85. 여기서 이제 6억 이하라는 부분과 소득 수준인데요. 특히 6억 이하라는 부분들은 저는 6억 이하 집이 이제 계속 더 사라지고 많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이 6억 중에서 최대 3억까지의 한돈만 대출을 할 수 있는 게 이런 그 40년 초장기 모기지론이에요. 이 연계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젊은 세대들이 현금을 3억으로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은 없어요. 부모의 도움이 있거나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 사업에 성공했거나 아니면은 뭐 또 다른 대출을 정말 그 뭐 제2금융권 이하의 대출을 이용하거나 증여를 받거나 이렇게 해야지 나올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런데 6억 이하. 지금 결국은 6억 이하짜리 집이 지금 서울에서 뭐 한 20%도 안 되잖아요. 이제는 20%도 안 되는 상황에서 여기를 들어가라? 10몇 프로짜리 집을, 그러니까는 좋은 입지에는 못 들어가는 요건이에요. 결국은 좋은 입지에 살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 이것도 현실성이 조금은 떨어지는 정책으로 향후에 전략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이렇게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현실감이 떨어지는 정책이 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생각해요. 제가 계속 정책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얘기를 최근에 좀 많이 하는데요.
과거에는 조금 이거보다 유하게 했어요. 근데 지금 상황은 유하게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조금이라도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상황과 현실과 가치관이 달라가지고 제 얘기에 동의할 수 없겠지만은 그래도 제 얘기를 듣고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조금은 적극적으로 집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지금 가격이 상승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같이 고민하고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